네,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애플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당 $175. 이제 3조가 넘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애플에 대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네.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없는 거의 뭐 시가총액 거의 뭐 3조까지 간 것 같아요. 2조 8천억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3조를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오미크론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좀 많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도 많았었고, 미국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애플이 좀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것 자체는 뭐 다른 IT 대형주와는 좀 다른 행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아이폰 판매 사이클이 아직은 좀 진행 중이다. 뭐 내년에 몇억 개 팔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12에서 13 넘어갈 때 기능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이번 거는 망했다. 그래도 판매량은 상당히 잘 나오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직까지 그 판매 어떤 뭐 사이클 정점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대수가 팔리고 나면 좀 그렇죠. 정체가 오잖아요. 맞아요. 혹은 약간 후퇴하던가.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고가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삼성처럼 이제 중저가 폰 라인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래그십 거의 모델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여전히 지금 판매 사이클은 진행 중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서비스를 좀 이용하는 이제 이용자 수가 네. 이제 좀 애플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네.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애플 TV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폰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전히 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폰을 사면서 사실은 이제 애플 TV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는 뭐 OTT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좀 애플에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폰 이용자가 아이폰을 이용하는 이제 숫자보다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가 그쵸. 소프트웨어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뭐 밸류는 부담스럽지만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애플카. 애플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헤드셋 만들고 있다고. 네. AR, VR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됐을 때,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제품이 아니라 네. 새로 나온 제품으로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헤드셋 지금 없는데, 그렇죠. 애플카 없는데, 예. 향후에는 거기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해지고 네.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다. 라는 그러네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 뭐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뭐 지난 5년간 애플이 지금 애플의 매출을 봤을 때 한 6% 정도가 뭐 5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뭐 신제품에서 서비스에서 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예. 향후 앞으로 5년에도 그러한 좀 패턴은 반복될 것이다. 허튼 소리가 아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 글라스, 쓰는 거 안경 같은 거. 네, 애플 글라스 이런 데서 분명히 좀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뭐 내년까지 해서 좀 나올 거니까 네. 여기서 또 새로운 매출이 창출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좀 전기차, 여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 새로운 매출처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모멘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군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현 주가 상당히 높고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전히 20%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지금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뭐 $200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5%면 $200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뭐 애플은 뭐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그냥 조정이 나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면서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애플이 보여주는 어떤 가상 세계라든지 네. 뭐 애플카, 그러니까 애플카는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그렇죠. 의 어떤 그런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차에 앉아서 네. 헤드셋을 쓰고 그렇죠. 뭐 다른 걸 하고 일도 하고 네. 게임도 하고 예.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애플에도 상당히 좀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면 애플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헤드셋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카, 네. 헤드셋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도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전기차 이슈로 계속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네. 사실 IT 기계였는데 그렇죠. 확장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OLED 쪽이 좀 계속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섹터가. 그래서 사실 OLED 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이제 LG 그룹이 사실은 애플이랑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근데 이제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OLED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LCD를 계속 대체하면서 OLED TV 시장도 커지고 있고 맞아요. 요즘에 휴대폰도 OLED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폰도 이제 스마트폰도 OLED를 지금 계속 교체하는 수요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OLED에서 이제 구현되는 어떤 이제 컨텐츠들이 LCD보다는 훨씬 더 이제 더 선명하고 네. 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OLED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애플의 아이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제 좀 살짝 반응이 왔었는데 이 오비고라는 회사가 이제 사실은 차량용 서비스 관련돼서 나오는 약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예. 이제 애플카랑도 충분히 좀 엮일 수 있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신규 상장을 하고 좀 많이 좀 횡보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네. 보호예수 문제가 좀 많이 풀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 서비스로 가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오비고도 충분히 애플카랑 엮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폰 쪽으로 봤을 때 OLED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카 쪽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좀 연관된 종목들이 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쪽에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애플이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또 오늘은 또 리비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엇갈리고 있다. 리비안은 사실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해서 시세도 잘 나왔었고 최근에 좀 그런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리비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상장 이후에 갭을 뜨고 어쨌든 그 위에서 쭉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이만큼의 지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갭이 상당히 많이 떴는데 그렇죠. 이걸 매꾸로 내려올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처럼 이제 보여준 게 없다. 약간 판매 대수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재무제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과연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뭐 맞냐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증권사 이제 IB 쪽에서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버웨이츠에서 좀 비중 확대를 좀 얘기하는 게 모건 스탠리, 예. 그다음에 웨드부시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용차라든지 예. 약간 이런 RV 쪽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는 뭐 트럭, SUV 이쪽이다 보니까 차 모양이 다르죠. 네, 예. 약간 이제 그 세그먼트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지금 전기차 10만 대를 리비안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재료죠. 아마존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상당히 좋게 보는 어떤 증권사도 있는가 하면 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웰스파고는 아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많이 평가가 좀 고평가됐다. 얘네는 좀 이제 약간 중립? 그러니까 매수 의견에서 중립을 약간 하향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 기대치가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뭐 물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걸 의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하향을 봤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증권사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테슬라랑은 좀 겹치지 않는 세그먼트는 인정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얼만큼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하고 어쨌든 계속 매출이 찍혀야 되니까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거군요. 네, 예. 그리고 분명히 캐파를 늘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고정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흑자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빚만 들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를 내놓는 건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리비안에게 좀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긴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세그멘트는 잘 잡았지만 얼만큼 캐파를 증설하고 얼만큼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느냐 이게 결국은 과제가 아닐까 좀 싶으면서 네. 사실 저는 이제 투자 의견이라기보다는 한번 이 회사가 어떻게 좀 이제 테슬라를 좀 대항마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은 갑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들의 좀 어떤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것도 좀 관심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은 약간 반대도 뭐 결사반대는 아니고 신중하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 리비안 이게 관련해서 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종목 볼까요? 네, 사실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일단은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톤형 배터리가 좀 탑재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 SDI 좀 가장 대장주로서 좀 엮여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제가 볼 건 CIS 그다음에 그 배터리 전극 공정에서 지금 장비 구매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네. CIS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사실 SDI보다는 좀 약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어제 살짝 이제 돌려놓는 흐름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식 양도세 관련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이슈로 보십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다행스럽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예. 일단 뭐 구조 성장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12월 28일 정도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매수 왜냐하면 타이밍을. 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연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도 실현해야 네, 왜냐하면 그런 세금의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한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담는 전략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배터리, 뭐 소재 장비 가릴 것 없이 그냥 2차 전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네. 1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네. 대부분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렇군요. 양극재, 음극재가 좀 많이 이런 4대 소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셀과는 좀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뭐 연초 대비 거의 2점 몇 배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좀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좀 같이 좀 흐름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세금을 좀 피해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랑 연결된 디테일한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